안녕하십니까. 초등 경제학 정보 오늘 드디어 마지막 제 4탄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방학 동안에 그동안에 우리 스미스와 우리 초등 경제학 공부를 좀 해봤었는데요. 네. 제가 오늘 그동안 스미스가 너무 많이 열심히 해주셔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한번 또 이 시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에 본격적으로 제 16회부터 오늘은 20회까지 시작되는데요. 네. 자, 우선에 앞서서 오프닝으로 우리 스미스에게 저 케빈이 좋아했던 음악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고 알아맞추는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번. 자, Yesterday, all my troubles seem so far away. 자, 1번 비틀즈의 Yesterday. 2번 예전 대학가요제에서 불렀었던 나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나가면 나 어떻게라는 곡이고요. 네. 제 3번. 자, Bella cosa nairena tu sole naria tu serenado bona tempesta. 자, 바로 엘리코 카루소의 오 솔레미오. 네. 자, 이제 네 번째 곡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우리의 맹세. 바로 님을 위한 행진곡. 자,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바로 이 판소리 단가 중에서 사철가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곡 중에서 네. 저 케빈이 즐겨하지 않았던 곡은 어떤 곡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맞춰볼게요. 네네. 찍어볼게요. 예, 그래 주세요. 2번? 2번 네. 대학가요제 곡인 나 어떻게. 네. 당시에 이제 저 케빈이 있을 당시에는 네. 대학가요제 붐이 엄청 일었었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지금 BTS만큼이나 유행했던 곡이 바로 대학가요제 곡이었습니다. 네. 이 5가지 곡 중에서 사실 이제 뭐 좋아하지 않았던 곡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좋아했던 곡인데요.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음악적인 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사 시간에도 좀 배웠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탈춤이 유명하게 되면서 판소리와 접목된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문화가 많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우리 스미스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소리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야, 네네. 네, 산중의 무략이라 하여 철가는 줄 몰랐더니 꽃 피어 춘절이요 잎도다 하절이라 오동낙엽 추기절하고 저 멀리 보이는 장송 녹죽에 백설이 펄펄 휘날리니 이 안이 동절이 아니더냐. 나도 본시 놀기 좋아하는 달도강산의 한량으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왔으니 우리 스미스를 위해서 소리 한 자라 해줄 것이요. 잘 들어볼란가? 네, 들어보라게. 좋습니다. 아리스리라 아라리가 났네 아리라 아라리가 났네 하늘에 참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에 희망
희망도 많다. 아야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따가세 노다가세 젓갈이 떴다지도록 노다나가세.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16회부터 해당되는 경제 공부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16회에서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보험이라는 것은 사실 우발적인 사고나 또는 손실에 대비하고자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수의 경제 주체가 미리 이제 공동 기금을 구성을 해서 재난이나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이를 지급함으로 해서 우리 개개 피해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지는 경제 제도였는데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험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학과 연관해서 우리가 네. 이제 숨은 확률과 네. 대수의 법칙이라는 걸 좀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생활 자체가 원래 수학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배웠는데요. 네. 자, 이제 보험회사 중에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좀 있었어요. 네. 자, 우리 그 생명보험사의 대표적인 빅3가 어느 회사에 좀 해당되죠? 네. 생명보험의 예. 산 회사는 네네. 이제 삼성생명. 삼성생명.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생명. 하나생명. 예전에 대한생명이라고 불렸었고요. 네. 그다음 지금은 알지는 못하지만 예. 교보생명이라고. 교보생명이라고 예전에 이제 교육보험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보험사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손해보험사 중에서도 몇 개 알아봤었죠? 네. 알고 있는 손해보험사. 손해보험사는 예. 일단 KB 손해보험 있고. 네네. KB, 그다음에 DB DB, 손해보험. 그다음에 그리고 현대가 있습니다. 현대해상, 네. 그리고 삼성화재가 있고요. 네. 뭐, 요 정도 4개 회사가 좀 주로 이제 손해보험사에서는 또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네.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정액보험이 있고 변액보험이 있고 이런 것들도 좀 알아봤었고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6회는 마무리를 했었고요. 네. 이제 17회로 그럼 들어가서 경제공부 17회에서 우리가 이제 인류의 운명을 바꾼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네. 네, 그 첫 번째 해당되는 이제 공유에 뭐가 있었죠? 공유에 네. 쌀과 네. 밀, 보리, 그다음에 이제 감자, 옥수수 같은 이제 등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렇게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을 5가지를 알아봤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소금이 굉장히 중요했다. 네. 운명을 바꿨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향신료인데 네. 향신료는 뭐가 있었죠? 향신료 같은 경우는 네네. 후추하고 고추. 특히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이후에 고추가 들어옴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제 고추장 발달도 되고 우리의 음식 문화에 많은 변화를 줬었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4번째에 해당하는 음식은 이제 커피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커피에 대한 것도 좀 자세히 알아봤고 네. 5번째 이제 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이제 콩은 사실 우리가 이제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우리 식단에 중요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네. 콩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주로 무엇이 있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콩으로 이제 첫째는? 두부나 두부를 많이 또 만들어 먹을 수 있고 또 네. 그다음에 뭐 메주나 우리가 장을 담그는데 가장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콩나물도 많이 먹죠. 네. 우리 스미스 이렇게 해서
이제 17회까지 마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또 18회로 넘어가서 네. 이제 제 18회에서는 이제 그 2022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돼서 이제 네. 그 올림픽 경기가 무사히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올림픽과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올림픽의 뭐 유래랄까 아니면 뭐 오륜기의 뜻 그리고 이제 올림픽의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뭐 1988년도에 88 올림픽과 서울 올림픽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이렇게 두 대회를 아주 성황리에 치른 그런 나라였죠. 네. 그러다 이제 2020년 도쿄 올림픽이나 베이징 올림픽은 2022년 동계 베이징 올림픽은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는 큰 손실을 가져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 또 19회 경제공부 19회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와 근로자와 자본가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는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얘기 나눈 것 중에 이제 그 구별을 개인 사업자와 노동자, 뭐 자산가 이렇게 또 구분도 했었는데 네. 혹시 이제 우리 스미스가 주장했던 건 혹시 낙수 효과를 좀 주장을 하셨던 것 같은데 낙수 효과는 무엇이죠? 낙수 효과란 예예 대기업이 성장하면은 예예 중소기업이나 예예 이런 성장 일자리가 많이 예. 만들어져서 경제도 좋아지는 효과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어느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국민들에게 어떤 소비의 효과를 누리게 하는 낙수 효과를 나는 조금 더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하셨죠. 네. 하지만 이제 저 케빈 입장에서는 낙수 효과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승수 효과를 좀 노리는 게 또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눴었던 것도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우리가 이제 요즘 대통령 후보들께서 논쟁이 됐었던 기축통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축통화에 있어서의 뭐 통화 바스켓 혹은 통화 스와프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경제 공부를 19회까지 했었고요. 네. 이제 또 다음 컨셉으로는 우리가 또 20회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20회는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경제 공부의 중간에 우리가 이제 경제 공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이제 사실 경제 공부를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항상 기본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미스가 우리 초등 과정을 보내면서 수학을 어떻게 접근을 했는가 이렇게 이제 교재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 공부 이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수학을 접근할 때 처음 초등학교 1학년 때 주로 했었던 게 우리가 주산하고 암산을 좀 했었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주산 암산을 좀 집중적으로 하다가 네. 초2 때 되니까 이제 놀이 수학이나 교과 수학 위주로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에는 창의 수학을 조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그리고 이제 4학년 때 이제 최상위 쪽으로 좀 포맷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학년 때에는 이제 수초수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6학년 때에는 영재원 시험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도 수학 공부를 혹시 뭐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교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수학을 접근할 때 이제 우리 스미스가 이제 방학 동안에 그 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제 초등수학 원리라는 부분을 접근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개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학교 수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 수업 교과서 위주로 수학 교과서를 접근을 하고요. 이제 수학 교과서 다음에 익힌 문제까지 완전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힘을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요. 이제 보통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익힘까지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디딤돌 교재로 얘기를 한다면 기흉이라고 해서 기본이나 응용으로 접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조금 내가 수학엔 좀 흥미가 있고 자신이 있다 이런 친구들은 바로 이 최상위 수학까지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혹시 이제 참고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의 모든 친구들은 바로 이 수학 2팀까지는 완벽하게 풀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학습의 단계이기 때문에 수학 2팀까지 마무리를 졌는데 내가 그래도 수학에 대해서 더 실마 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최상위 수학 교재를 푸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맞지 않는 친구들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도전을 하되 그렇지 않는 친구들은 기본과 응용으로도 충분하다 이 말씀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상위조차도 거의 내가 뒤에 보면은 이제 매스마스터나 혹은 이제 하이 레벨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이 레벨 문제를 90% 이상 풀어낸다. 그러면은 수학에 초등 수학에 있어서 모든 걸 마스터한 수준에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걸 마스터했다고 해서 또 성급하게 뭐 중학교 뭐 선행을 한다거나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최상위를 내가 마무리 마쳤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조금 남으면 차라리 선행을 해야 하는 과목이 세 과목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스미스 무슨 과목은 선행을 꼭 해야 할까요? 어떤 과목이 선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 사회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선행이 필요한 과목은 첫째 독서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독서 다음에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영어. 영어 그렇죠. 영어도 필요합니다. 영어 선행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제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 최상위까지 마쳤다 그러면 그 남은 시간을 그 아까 말씀드린 독서나 영어 아니면 경제에 이렇게 치중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거는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제 경제 공부나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셔요. 그리고 이제 최상위 수학을 이제 뭐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하이 레벨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했기 때문에 이제 5학년 때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해본 게 요즘 이제 핫한 교재입니다. 수능까지 이어지는 초등 고학년 수학 여기 이제 수초수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이제 개념편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심화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과정 중에 내가 이제 수학을 총체적으로 전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개조이기도 해서요. 이게 이제 개념과 심화편으로 나눠져서 그것도 이제 대수와 기하로 또 나눠졌기 때문에 한 10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마무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것도 마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스미스가 여기에 영재원 시험 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영재원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책도 좀 봤었어요. 이제 뭐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도전을 하시면 수학에서는 걱정할 거 없고 더군다나 이제 경제학에서 수학의 중요성이 거의 뭐 반 이상, 50% 이상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제학 공부도 수학이 가장 밑바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수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잡아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경제 공부 우리가 20회 마지막 왜 경제학인가? Why 경제학? 이렇게 이제 같이 시간을 가져봤었습니다. 네. 자, 우리 스미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피할 수 없는 게 있었다고 배웠었죠? 네. 뭐였었죠? 죽음, 첫째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세금, 두 번째 세금, 세 번째 학습. 학습. 우리가 하는 평생 공부를 학습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세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려운 과목 세 가지가 있었어요. 네. 주로 무엇이었죠? 수학, 수학과 과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술. 수학과 과학, 기술을 배우는 게 좀 어렵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힘든 과목도 좀 있다고 그랬는데 힘든 과목은 뭐였죠? 국어, 국어, 사회 과목, 외국어. 외국어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목이 있지만 이걸 또 극복해야 하는 거죠. 네. 어차피 그 세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밸런스를 포트폴리오를 잘 맞추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했었던 게 세 과목 중에 뭘 위주로 첫 번째 해야 한다고 그랬죠? 경제. 경제 분야. 경제 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좀 얻고, 네. 그 다음에 또 첫째 건강을 얻기 위해서 체육. 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먼저 얻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또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떤 독서를 통해서 지식 습득을 해서 학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짜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미스에게 이번 우리가 이제 경제학 공부를 방학 동안에 이렇게 쭉 해왔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스미스가 만약에 어른이 됐을 때, 네. 성인이 됐을 때 네. 어떠한 소득으로 살고 싶은지 네. 한번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내가 뭐 어떤 봉급이나 임금을 통해서 받는 근로소득자가 되고 싶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이윤을 많이 챙기는 사업 소득을 많이 올리고 싶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래도 나 건물도 좀 갖고 은행에 이자만 이렇게 받는 재산소득을 좀 많이 갖고 싶다. 세 번째, 재산소득.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전소득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일 다 끝나고 연금이나 아니면은 실업수당 이런 거를 또 받는 이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비경상소득이라고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복권 같은 거나 아니면 당첨금 이런 거는 이제 일상적인 게 아니니까 이런 이제 소득도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소득이 우리 스미스가 원하는 소득입니까? 저는 3번으로. 3번 재산소득. 역시 이자 많이 받고 네. 또 건물에서 임대료 받고 응. 집에서 부동산에서 월세 받고 네. 이런 건물주를 꿈꾸시나요? 그렇다면? 건물주가 될 수도 있지만 예.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되더라도 예. 은행에서 이제 그렇습니까? 제 케빈 또한 사실 이렇게 50년 넘게 이제 살아오면서 경제학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요. 네. 그 5개 중에서 4가지는 다 이뤄봤는데 그 3번째, 세 번째 재산소득은 아직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우리 스미스가 우리 케빈 대신해서 그 재산소득을 좀 이뤄준다니까 네. 정말 기대가 되고요. 네. 또 앞으로의 어떤 그 생활이 굉장히 우리가 새로운 또 경제 공부를 한 이런 거에 또 의미를 또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오랜 시간 방학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뭐 따로 하실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딱히 없어. 딱히 뭐 그래도 뭐 우리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뭔가 또 내 앞날이나 뭐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죠. 네. 네, 그래서 저 케빈 역시도 정말 즐겁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이번 이제 오늘이면 이제 2월 마지막 날이고 또 이제 다음 3월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학교에 가서 개학을 하게 되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또 많은 친구들과 함께 삶의 지식과 지혜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자, 그동안 우리 스미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계기로 해서 또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뵀었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 스미스가 중학교 가게 되면 내년에 2023년 우리 초등 경제학 정복을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중등 경제학 입문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